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이제 집으로 돈 버는 시대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인데 투기 대상이 되어서 그 결과로 서민들 주거가 불안해지고 나라의 내수가 다 박살이 났습니다.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도 감당 못할 빚 때문에 영혼까지 파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찌라시 뉴스와 호가만 올라간 것을 보고 버티고 있지만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해서 돈을 못 구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받아서 그 돈을 건설사에 줘야 하는데 세입자를 못 구하니 결국에는 돈을 못 구해서 가격을 낮춘 마피에 팔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정상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주 전망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입주 전망지수 그래프로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2025년 7월이고 주황색 막대 그래프는 2025년 8월입니다. 8월인 주황색 그래프가 7월의 그래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입주 전망지수가 거의 폭락하다시피 했습니다. 보시면은 서울, 인천, 경기가 지방에 비해서 훨씬 많이 폭락했습니다. 입주 전망 지수는 사람들이 얼마나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주택산업연구원 자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공식적으로도 입주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부동산 사는 사람이 없다,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서 앞으로 부동산은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서는 부동산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데이터 결과를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데이터를 모아서 논리와 뇌피셜을 더해서 영상을 만들었다면은 이 자료는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입주 전망지수가 지역별로 어디가 가장 많이 하락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국이 20포인트 정도 하락했다면은 서울은 2배가 넘는 45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천이 41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경기도가 37포인트 정도나 하락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을 비교해 보면은 수도권이 거의 3배 가까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이나 서울은 상승한다, 양극화 벌어진다, 이런 논리가 많았는데 진짜 양극화는 입주율 전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입주가 지방에 비해서 더욱 안 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현금 부자 많다고 지방에 돈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다 몰려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결국에는 낼 돈이 없어서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입주 전망 지수가 급락한 것인지 분석을 보시면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하기를 627 대책으로 전세 대출에 제한이 생기고 대출 한도도 6억으로 줄어들자 돈을 못 구해서 입주 전망 지수가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출을 막으니 갭투기꾼들이 돈을 못 구해서 입주를 못한다고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대출을 6억으로 제한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들이 대출을 막아도 가격 폭등한다, 이런 소리를 해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출 없으면은 팥 없는 찐빵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7 대책 효과가 아직 2달이 안 지났는데 바로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DSR 규제만 잘 지켜도 부동산 거품은 많이 제거될 것입니다. 이런 정책이 계속 유지되기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입주 전망 지수가 하락했으니 실제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에 있는 힐스테이트 탑석에서는 분양가가 5억 6천 정도인데 5천 내린 가격으로 매물이 나왔습니다. 5천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1천 정도 더 내린 6천까지 합의할 수 있을 정도로 급한 상황이라 합니다. 분양가가 6억이 안 되고 6억 대출 규제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DSR 규제 때문에 돈을 못 구한 듯 합니다. 그리고 인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계양제일 풍경채 위너스카이에서도 마피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심사가 7월 말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소득 요건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에 있는 메이플자이 역시 전셋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가장 핵심 지역인데도 현금 부자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에서 투기꾼들이 돈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면서 팔고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연끌들이기 때문에 주머니에 현금이 얼마 없을 듯 합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 버티고 그 이후에는 경매나 금매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정상화가 된 것처럼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저 당시에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이 안 되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영끌들이 무너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초영끌들이 무너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초정상화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채널 댓글 창에 와서 폭락무세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돈을 구하지 못한 일부 투기꾼들이 급한 마음에 댓글을 다는 것 같습니다. 초영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영끌 치어리더 교수들이 갑자기 도망간 것을 보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듯합니다. 대출이 막혀서 답답하다면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많다고 주장하는 현금 부자들에게 집을 팔면 됩니다. 꼭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아무튼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7월 거래가 거의 다 등록이 되었을 것인데요. 약 4,000건 정도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6월에 12,000건에서 70% 가까이 거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은 600건이 조금 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월이 지금 600건 정도 거래가 되고 있으니 2,000에서 3,000건 정도 거래가 될 듯 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 역시 2022년 부동산 정상화 모습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다시 풀리지 않는 한 이런 추세는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2,000건이나 되는데 얼마나 등기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건수는 무려 1,060건이나 됩니다. 어림잡아 9% 정도의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7월에 계약하고 한 달도 안 지나서 계약 해지가 쏟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등기가 완료된 계약은 1,780건 정도 됩니다. 그래도 등기가 계약 해지보다 많아서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7월달 거래 중 서울 안에서 강남 3구의 계약 해지와 미등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달에 강남 3구 계약이 총 1,570건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계약 해지가 160건, 등기가 160건으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1,250건은 등기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강남 3구에서 계약 해지 물량이 등기보다 많기를 기대하고 자료를 찾았는데 비슷해서 약간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계약 해지와 등기가 비슷하다니 나름 강남 부동산이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사실 등기 계약이 계약 해지 물량보다 훨씬 많아야 정상입니다. 아무튼 계약 해지 물량은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입주 전망 지수가 대폭 하락한 만큼 앞으로 부동산 정상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